기업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은 기본적으로 회생계획안 본문, 회생계획안 본문하고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 회생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활동, 그다음에 회생계획안의 요지, 그다음에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공익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변제 방법, 그리고 변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자구 노력, 자산 매각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출자 전환의 방법과 주주의 권리 변경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다가 별첨 자료로서 재무상태표와 회생 기간 동안의 추정 손익계산서, 그리고 회생 절차 신청을 해서 개시된 이후에 회생계획안을 입안할 때까지 변동사항이 총망라되어서 변제 대상 채무가 확정이 되고요. 그 경위를 전부 다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확정된 부채를 얼마만큼 탕감을 하고 탕감한 후에 남은 금액은 인가 후 최장 10년이라는 회생기간 동안에 매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지 변제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자 전환은 각 채권자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별첨 자료로 본문에다가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은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이 본문 텍스트와 별첨 자료, 이게 이제 완전한 하나의 회생계획안이 되고요. 이거 외에 이 회생계획이 법률에서 정한 어떤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현가 변제율과 청산 배당액을 비교를 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 내지는 요약표를 함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별첨 자료, 회생계획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별첨 자료들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또 별첨 자료와 요약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별첨 자료와 요약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회생계획 본문에다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어떤 그 별첨 자료를 먼저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조사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별첨 자료로서 재무상태표가 있고 회생기간 동안의 추정 손익계산서, 그리고 회생 절차가 개시돼서 채권자 목록 제출하고 또 채권자들이 직접 채권을 신고하고 양 채권에 대해서 조사기관에 조사한 그 결과와 그 이후 회생계획을 입안할 때까지 어떤 변동 내용,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기간 이후 회생담보권 등의 어떤 변동 상황으로서 이렇게 별첨 자료로 보여주게 되고요. 총괄표로. 변동 내역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 또 회생채권에 대한 시부인, 그리고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결과, 또 뭐 이제 그 보증회사 같은 경우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대위 변제한 경우, 거기에 따라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 채권이 양도돼서 그런 경우 명의 변경 내역, 또 뭐 담보권, 회생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채권이 소멸됐다면은 그런 소멸 내역, 이렇게 해당되는 조사기간 이후의 변동 상황을 별첨 자료를 통해서 총괄표 다음에 차례대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 후 최종적으로 시인된 채권액이 얼마이고 이거를 얼마만큼 출자 전환이나 어떤 면제 등의 방법으로 탕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변제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총괄표로 다시 또 보여주고요. 세부 항목에 있어서 각 채권의 종류별로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이라든지 또 뭐 회생채권 와 같이 각 채권의 종류별로, 각 채권자별로 그 세부 내용을 별첨 자료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권리 변경 후에는 그러면은 총 변제할 금액이 얼마이고 회생 기간 동안에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역시 총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각 채권의 종류별로, 각 채권자별로 매년 갚아야 될 금액들을 이렇게 별첨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 같은 경우는 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개시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쭉 진행됐던 모든 상황이
다 총망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총망라된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탕감하고 남은 금액은 매년 회생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제할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요약표도 잠깐 또 보면요, 요약표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의 조사 결과와 회생계획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기간 이후에 변동 내역을 반영한 채권의 변동 내역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변제해야 될 금액 총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변제 계획의 요지도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렇게 변제했을 때 각 채권이 회생 절차에 의해서 현금 변제하는 금액이 현가 기준으로 했을 때 청산 배당액을 보장하는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현가율 산정과 비교를 통해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생기간 동안의 회세는 얼마의 사업을 지속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그거 가지고 각 채권자들에게 매년 얼마를 탕감하고 남은 금액을 얼마씩 변제할지 이렇게 자금 수지 계획표를 통해서 현금의 흐름을, 자금 운용 현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회생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회생계획 본문에 추가되는 이 별첨 자료와 요약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표와 별첨 자료가 완성이 되면 회생계획 본문은 그대로 그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회생계획의 핵심은 별첨과 요약표 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생계획 별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게 아주 채권자가 한두 명이나 몇 명이 있는 아주 소규모인 회사라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라서 채권자들이 수십 명 이상 되는 경우, 부채 금액도 50억 이상 되고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제공한 강의 샘플 프로그램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수식이 여기를 보게 되면은 총괄표에서 이렇게 숫자를 따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별첨 5에도 보면은 총괄표에서 이렇게 모든 숫자를 다 따왔죠. 그렇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트, 총괄표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배당률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후에 변동된 내역이 있으면은 이 총괄표와 시뮬레이션, 배당률 시트에서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회생계획에 첨부되는 이 모든 별첨 자료와 요약표의 내용은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죠. 얼핏 봐도 어지러울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총괄표는 각 채권의 어떤 내역과 조사기관에 신고하고 거기에서 인정된 금액 얼마이고 추한신고, 명의변경, 이의철회, 권리재분류 소멸,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같은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 변동사항은 각 사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동사항을 반영한 최종 총 시인된 금액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출자전환이나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걸 공제한 변제할 금액이 얼마이고 이 변제할 금액을 회생기간 10년 동안 준비연도를 포함한 14년도의 회생기간 동안에 매년 얼마씩 변제할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괄표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총괄표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방대해 보이는 별첨 자료나 요약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수식만 따오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표도 보면은 회생담보권도 각 종류별로 이렇게 채권자별로 기재가 되어 있고 회생 채권도 각 종류별로 채권자별로 채권 내역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인된 채권액에다가 권리 변경, 그러니까 출자 전환에 면제하는 금액도 아래 세팅되어 있는 그 비율, 이 비율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매년 갚아야 되는 이 현금 흐름은 회사가 매년 자금 사정을 고려를 해서 거기 따라 가지고 적정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2월 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변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그냥 채권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갚는다. 그리고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고 얼마를 남긴다. 이걸 이 총괄표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 필요한 시스템이 바로 시뮬레이션, 자금 시뮬레이션이라는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표에 매년 변제하게 되는 이 비율은 시뮬레이션에서 산정한 이 탕감 비율과 변제 비율을 그대로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약표에서 이제 청산 배당액과 현가 변제율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배당표를 통해서 회생 절차에서 현금을 변제했을 때 그 현금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얼마이고 현가 변제율이 몇 %이고 반면에 파산했을 때는 그 청산 배당액이 몇 %인지, 그래서 회생 절차에 의해서 현금을 변제했을 때 파산할 때보다 더 유리하게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진다, 청산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총괄표 회생계획 별첨과 요약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인 총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